아직 영호가 정숙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영호는 정숙이 자신에게 저렇게까지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같은 여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히 느꼈기 때문에 계속 정숙을 떠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넘어갔지만 아직 의심의 촛불이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정숙도 인터뷰에서 영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남성성이 짙은 다른 남성이 들이대면 정숙도 바로 흔들릴 거라는 뜻이죠. 즉 둘은 현재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좋아하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영호는 다른 선택지가 많으며 정숙이 나에게 노골적으로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울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정숙에 비해 내가 더 아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인간의 이타적인 본능과 정숙이 과연 결혼을 할 만한 상대가 맞는지 그리고 진짜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아직 100%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영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성이 없으며 다른 여성들이 영호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호의 가치가 올라가 호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영호가 한 번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알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자신의 호감 어필로 영호를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여성들이 영호를 좋게 보지 않았다면 정숙은 오히려 다른 남성에게 끌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여성들이 영호를 원하는 것이 왜 영호의 가치를 올리는 것인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물병을 홈쇼핑에서 5만원에 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사지도 않을 것이며 이 물병이 5만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이것은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일 테고 브랜드 있는 물병의 가격이 5만원인데 굳이 제 물병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이 물병의 가치가 5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물병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남았다고 한다면 안 사려고 했다가도 호기심에 계속 보게 될 것이며 그 시간들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어 구매로 전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병이 아무도 구매하지 않아 창고에 쌓여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겠죠. 연애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감성적인 부분이 크게 발달해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본능적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여성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저 둘은 서로에게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확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요. 이것은 정숙과 영호가 서로에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로 봐선 정숙의 뽀뽀남이 영호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숙이 계속 들이대면 영호는 그냥 100%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송으로 본 저들의 모습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훨씬 많은 장면들이 있었기에 정확한 추측은 어렵죠. 제 생각에 영호는 아직까지 정숙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화까지는 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후에 20만원 적금액이 때 어느 정도까지 해소되기는 했죠? 이 의심은 정숙이 과연 결혼을 생각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과 과연 정숙이 확실하게 나를 좋아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것이죠. 영호의 선택지는 현재 두 가지, 정숙과 순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결혼을 목표로 한다면 웬만한 남자들은 순자를 더 높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호는 정숙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진지하게 만남을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었죠. 솔로나라에 왜 나온지 모르겠고 외모를 너무 많이 가꾸다 보니 내실을 갖추지 못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영호가 그렇게 느꼈다면 다른 남성들도 그렇게 느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숙이 영철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직접 말을 했을 때 영철의 반응은 절대로 엮이기 싫어하는 반응이었죠. 짐짝처럼 여기며 영수에게 바로 토스해버립니다. 계속 영수와 대화해보라며 나는 영숙을 보고 있고 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현재 영철은 제대로 대화해본 것이 영숙밖에 없는 상태이며 본인은 미국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받아줄 수 있는 여성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해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칼같이 쳐내는 것은 결혼 대상이 아니며 절대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껴서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죠. 상철 또한 정숙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고요. 결혼 대상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정숙 또한 영철에게 아무런 호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옆에 영철이 있었을 뿐이며 자신이 대화해보고 싶은 남성인 영호에게 가기 위한 발판, 즉 명분 정도로 생각하고 영철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것뿐이죠. 아무튼 대부분의 남출들은 정숙과 진지한 미래를 그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저번 화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영호는 정숙에게 내일 돼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냐고 몇 차례 물어보기도 하며 너 같은 여자들을 몇 번 만났을 때 처절하게 차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정숙은 잠시 영호에 대한 무의식적 호감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내 앞에 남자가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차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에 비해 내가 아까울 수 있다는 본능이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 둘은 현재 사귀는 상태가 아니며 서로에 대한 가치의 균형을 계속해서 맞춰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누군가에게 차인 남성을 내가 거두게 된다면 이 남자를 찾던 여성보다 내가 아래라는 불쾌함이 무의식에 깔리게 됩니다. 마케팅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 하는데 좋은 리뷰 사이에 안 좋은 리뷰가 하나 끼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사는 것을 망설이게 되겠죠. 이건 그냥 사실적인 것이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정숙은 영호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피어오르며 쉬테스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쉬테스트는 남자의 당황을 유발하여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확신을 보여보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7기 때 순자가 영식에게 지속적인 쉬테스트로 확신을 요구하며 틀 안에 가뒀던 것과 18기 때 영숙이 영수에게 미안함 감정을 유발하여 확신을 요구했던 것처럼요. 물론 18기 영수는 이미 다 파악하고 그 틀을 그냥 부숴버렸지만요. 아무튼 정숙은 그건 너의 경험일 뿐이며 나랑 상관없으니 그런 걸 나에게 대입시키지 말라고 하고 아까 전에 영호 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서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죠. 내 거라고 찜해놨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정숙은 사실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남자가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당황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에 각인된 집단무의식이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조차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숙의 의식이 영호에게 원하는 답은 영호가 절절매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던 호감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해명해보라는 프레임이 구축되죠. 하지만 여기서 영호가 미안하다고 쭈구리 태도로 나왔다면 정숙의 본능적 호감 지수는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호는 어찌저찌 잘 헤쳐나갑니다. 영호 말을 요약해보면 네가 흘렸던 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다른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며 네가 오늘 해줬던 얘기들로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죠. 좋은 답변입니다. 그 후 영호는 내가 어떤 부분이 좋냐며 정숙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의심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때 영호는 단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저 둘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숙이 나를 좋아하는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영호에게는 매우 좋은 프레임입니다. 부연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군요. 아무튼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영호는 정숙에게 아직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정숙이 20만원씩 귀엽게 적금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또한 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에게 다른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한다면 정숙은 어떻게든 영호를 꼬시려 들 것이며 정숙의 꼬임에 영호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영호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호감이 떨어지며 정숙에게 대시하는 남자가 생기게 되고 영호가 정숙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 공감을 하려 하거나 티가 나는 자기 어필을 하는 등 배타적인 냄새를 풍기게 된다면 정숙은 영호와 다른 남자를 비교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영철은 어떤 것을 목표로 나는 솔로에 출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로 촬영하고 10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남성적으로 잘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옥순 말고는 다른 여성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